한국의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방산업체인 한화디펜스를 심층 취재하여 어떻게 폴란드로 방산품을 수출하게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미래의 나토 무기고의 핵심인 잠수함까지 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소 이례적인 보도를 하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떤 보도를 하였는지 알아봅니다. 한국은 최근 단 5년 만에 방산 수출이 177%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의 방위산업 규모가 더 크지만 분석가들은 한국이 생산량을 늘리는 속도는 미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거대 국방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서방 군사동맹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9 자주포와 생산 속도. 이 한화공장 내부 근로자들은 수십 대의 K9 자주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한국 최대의 방산업체로 한국의 무기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가 무기 거래의 일환으로 137억 달러 규모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곳 노동자들의 빠른 생산 속도가 매우 중요한 판매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프로세스는 3단계로 완료됩니다. 무기의 뼈대를 조립하고 부품을 연결한 후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생산 시간을 공개하지 않지만 최근의 배송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K9의 첫 선적은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유럽의 다른 무기 거래와는 대조적입니다. 한화는 빠른 완료 시간이 신규 고객 유치 전략의 주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부분적으로 수십 년간 고조된 지역적 긴장 때문에 한국이 일부 서방 국가들보다 이러한 시스템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의 군사 강국들은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이기 시작했고, 반면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은 생산을 늘렸습니다. 잠수함 생산 체계 구축. 그 이후로 한국은 주로 재래식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항공기,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해온 반면 한국은 대포 등 여타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욱 발전된 해군 체계를 서방 세계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한화조선소에서는 직원들이 최신 잠수함인 KSS-3를 비롯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화는 이 디젤 추진 선박을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에 판매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하고 더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비용과 생산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이러한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해군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설계가 향후 나토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기 공급망. 전통적으로 나토 국가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동맹국인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지는 무기 수요를 충족시켜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계속 보내면서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부분적으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한국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유럽 국가와 미국이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한국이 무기 수출 경험이 있으면서도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나토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이지 않은 원조 이상을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는 방산 수출 확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화와 같은 기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분석가에 따르면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 즉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부터 컨테이너 선박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제조업 수출 이력을 보면 방위산업 역시 급속한 성장세가 지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 주문이 쌓이면서 국방 분석가들은 한국이 무기를 생산하는 속도에 대해
과도하게 약속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납기 능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보도를 접한 세계인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폴란드인으로서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행복과 낙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역사를 통틀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경제적, 정치적 유대와 함께 양국 간 협력과 국가 간 우호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샤바의 삼성에서 일하는 폴란드인으로서 이 보도를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매우 다른 문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20세기의 많은 고난을 견뎌냈고 최근 수십 년 동안 각자의 황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놀라울 정도며 폴란드가 이를 유럽의 맥락에서 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인으로서 우리는 경쟁적이고 역동적이며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무기 산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역량과 산업 기반을 더욱 성장시키고 최첨단 분야에서 계속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를 잊지 마세요. 폴란드보다 몇 년 전에 계약을 맺고 K9 썬더 155mm 자주포를 상당량 확보하여 한국이 세계에 영향력 있는 군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튀르키예는 2001년 K9 썬더의 첫 번째 고객이었으며 이는 당시 한국 최초의 주요 무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튀르키예군은 2010년대 중반 즈음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기 전까지 K9을 10년 넘게 전투에서 검증된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프랑스와 독일 모두에게 굴욕을 안겨줄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 사람인데요. 캐나다가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할 KSS-3 블락2 잠수함과 레오파드2 탱크를 대체할 K2 블랙팬서 탱크를 도입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위협이 부담일 거예요. 아마도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도 유럽에 같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을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글로벌 강국,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에게 감사합니다.